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11월 11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37,300달러, 이더리움 2,000달러 플러스 1%,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 마이너스, 솔라나 플러스 19% 폭등, 폴카다, 체인링크, 아발란체, 유니스합 상승이 크고요. 비트코인도 상승 잘하고 있지만 미국계 코인 폭발적으로 추가 상승 오고 있습니다. FTX 파산 1년 지났고 SEC 갠슬러 의장도 리플 소송 마무리에 완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 중국보다 미국 자본 먼저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코인이 먼저 상승하냐의 차이고, 비트코인 4만 달러 상승하면 다른 메인 알트코인으로도 순환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장에 자금이 풍부하니까 호재 있는 코인으로 먼저 상승했다가 이후에 키 맞추기가 나올 수 있고요. 올해 초부터 비트코인 캐시가 폭등을 하면서 알트코인 분위기 심상치 않았는데 드디어 알트 폭등장 시작이 되었습니다. 리플 이더리움 클래식은 상승세 주춤한 데 반해서 솔라나 플러스 17% 4주 연속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요. 솔라나는 파산한 FTX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코인으로 샘뱅크먼 안티로 인해서 이렇게 오를 코인은 아니다. 미국 쪽에서 숏포지션 많이 잡는 코인입니다. 미국인들 테슬라 숏포지션 잡는 것과 비슷한 흐름인 거죠. FTX 거래소 회생한다는 기대감보다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도 가스코인 솔라나 자발트처럼 마진 비중이 더 큰 상황이니까 숏 청산의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죠. 거기에 솔라나 가격 상승에 기관들 매매 많고 FTX 거래소 회생 가능성에 현물 거래도 늘어나면서 숏포지션 청산은 4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솔라나 저점에 못 사서 배 아플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청산 많이 되는 코인은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거의 도박 수준이라 쳐다보셔도 안 되고, 가스 솔라나처럼 상승 이렇게 한 코인들은 언제 세력들 대량으로 털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코인이죠. 솔라나 비중 가장 많은 FTX 거래소는 이제 분산 매도 들어가고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37,0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랠리 지속되고 있는데 가장 기분 좋은 인물은 마이클 세일러이고요. 자신이 창업한 회사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15만 개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고 2019년부터 회사 자산을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변경해 두었습니다. 작년 비트코인 3만 달러 아래 하락할 때도 회사채 발행하면서 비트코인 매수를 했었죠. 15만 개 비트코인 평단이 29,000달러인데 37,0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10억 달러 이상의 미실현 수익의 증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은 509달러로 작년 150달러보다 3배 넘게 상승을 했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력 업종은 미디어인데 연중 고금리에 거의 수익도 안 나오고 비트코인에만 몰빵하고 있습니다. 신난 마이클 셀러 비트코인 커밍이라고 황소 트윗을 업로드했습니다. 기분이 좋을만하죠. 웬만한 잡주들 주가 바닥 끼고 저점 리테스트 중인데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우량주도 아닌데도 올해 신고점 달성 중입니다. 마이클 셀러는 작년 FTX 파산 전에도 매수해야 된다 이야기했고 현재 잘 맞고 있고요. 우리 중경투 가격들 포함해서 올해 저점부터 코인 매수한 투자자들은 언제 매도해야 될지 매도 타이밍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 피터 브란트는 비트코인 43,000달러까지 상승할 거다 전망을 하고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37,000달러인데 20% 정도는 더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피터 브란트는 차트 선물 분석에서 전문가로 하락장보다는 최근 같은 이런 급등장에서 잘 맞춥니다. 자신의 딸까지 차트 교육시켜서 트레이딩 대회 우승까지 시킨 인물이고요. 신뢰도 있는 인플루언서죠. 가장 기본적인 비트코인 균형 이론과 피보나치만 봐도 0.5 구간 비트코인 42,000달러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우량주는 저점 찍고 786 구간까지 빠르게 상승하지만 비트코인 같은 신생산업은 추가 진입 자본이 제한적인 거고요. 비트코인이 결국에 42,000달러 여기까지 상승을 하더라도 관건은 한 번에 오를지 아니면 다시 조정 주었다가 재상승할지가 관건입니다. 2019년 재상승 피보나치로 보면 17년 여기 고점부터 해서 피보나치 0.5구간까지 반등했고 618 윗꼬링이 나오고부터 하락을 시작했고요. 최근 비트코인 618이면 49,000달러 5만 달러까지는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618까지 상승할지 여부는 결과론적인 거고 2019년에도 보면 약간 조정 왔다가 재상승을 했고요. 현재나 2019
2019년 7월이나 거시경제 데이터 악화로 인해서 연준금리 인하 가능성 커지는 거고 코인이 먼저 상승을 하는 거고요. 테슬라, 애플, 나스닥 주식들은 코인보다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인데 2019년 이때 나스닥 코인보다 상승 늦었지만 여기 코인 하락할 때 나스닥은 계속해서 오르면서 2020년 4월 코로나 폭락 나오기 전까지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코인보다 늦게 오르고 하락도 늦게 하는 거죠. 나스닥은 이번 주 한 주 플러스로 장 종료를 했고요. 11월 1일 FOMC에서 파르장 비둘기 발언이 유효했고 거기에 미중 정상회담 날짜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정상들 만나는 건데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미팅한다고 하고요. 바이든이 러시아 중동 사태로 지지율 떨어지고 금리까지 당장에 못 내리는 상황이니 마지막 필살기로 중국과 화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때처럼 표면적으로 강하게 중국 압박은 하지만 국무장관, 옐런 장관, 대통령까지 중국하고는 자주 미팅을 하는 편이고요. 미국 경제 실세인 옐런 장관만 보더라도 중국 제재하는 것보다 미국 중산층 키우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중국산 제품 아예 무역으로 금지시키면 미국 인플레이션율 증가하는 거고 그러는 것보다 적절히 중국 압박하면서 상품 가격 못 올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싼 값의 제품 공급받으면서 결국에 미국 경제는 호황으로 이어지고요. 지속되는 미국 압박에 중국 인플레이션율 보면 11월 마이너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 2% 넘는 인플레이션율에 비해서 확실히 중국 경제가 주춤해지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율은 작년 미국처럼 9%, 8% 이렇게 상승한 문제가 있지만 2% 정도의 적절한 인플레이션율은 경제 성장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처럼 하락이 크게 되면 중국의 잠재적인 경제 성장률 하락하고 증시에도 부정적인 거고요. 미국 정상이나 중국 모두 서로의 만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나스닥에도 긍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리플 CEO 갈링하우스 두바이에서 CNBC 인터뷰가 있었고요. 인터뷰에서 리플 당장에 약한 모습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접근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블랙락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한다고 공식자로 공개가 되었는데 다음은 리플이 ETF 상장되는 게 아닌가 시장 분석이 존재하고요. 하지만 갈링하우스 직접적인 발언은 안 했고 약간의 여지만 남겨두었습니다. 리플 CEO는 SEC 소송 끝나고 나면 리플 회사 먼저 IPO 한다고 계획은 발표를 했고요. 갈링하우스 이번 주요 인터뷰 내용 보면 리플은 합법적인 코인이다. 7월 13일 리플이 증권 아니라는 점 미국 법원에서 분명히 했다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레스 판사는 SEC에서 중간 항소 요청을 거부를 했고 리플의 임원 혐의 기소를 기각하는 등 리플이 합법적인 코인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를 했고요. SEC의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지 리플은 문제없다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 판별난 상황에서 이더리움까지 ETF 되고 나면 다음은 리플도 ETF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시가총액 1등 비트코인이 내년 1월 ETF 확률이 90% 이상이고 다음은 이더리움인데 코비 거래소 리서치에서는 이더리움 클래시,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리플, 솔라나, 체인링크도 ETF 등장할 것이다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래소 리서치 이렇게 나오고 되면 즉시 실현되는 경우는 상당히 적고요. 대신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더리움 ETF도 작년이나 올해 초 이야기 나왔다가 혹시 설마 하다가 최근 블랙락 공식 문서 나오고 나서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코인 방향성 투심 확인하기 좋은 최신 자료로 미국 코인 뉴스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국 언론사 유투데이에서 리플 가격 하락 요인 3가지 들어서 분석 기사 나왔는데 1번, 2번 감매도 시작되었고 리플 호재가 부족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정체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리플 부정적으로 보면서 이더리움 솔라나는 지켜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더리움 솔라나가 에코시스템이나 네트워크 거래 리플보다 활발하던 이유입니다. 언론사 분석은 이유 갖다 붙이기 마련이고 미국 투심이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끌어올리기에 한창이다 볼 수가 있죠. 코인이나 주식 이렇게 긍정적인 기사 나오고 가격까지 동시에 상승한다면 코인 매수하고 싶은 것은 미국이나 한국 모두 마찬가지고요. 리플이 11월 9일 기대했던 SEC와의 합의 90일 이후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 신규 자금 많기 때문에 리플 조정 온다고 해도 재상승 여력은 있고요. 남은 90일 동안 리플이 어떻게 합의금을 축소시킬지 관건인데 리플 변호사들 시간이나 비용은 많이 사용했지만 결국에 부분 승소까지 이끌어내면서 리플에 유리하게 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